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계속된 흥행 성공으로 넷플릭스가 전 세계 영상 업계를 석권하자 이를 추적하고자 애플사는 빠찡코라는 드라마를 야심차게 선보이며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상영 초반에는 홍보 효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나 한국 쪽에서는 반일적 묘사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수위가 낮다 하여 비판하는 여론이 생기면서 다른 한국의 신작 드라마에 밀려 오늘날은 잊혀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을 나쁘게 묘사했다고 하여 흥행에 실패했고,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반일 연대를 하는 분위기가 식어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에 사는 조선인 가족의 개인사에 집중을 하여 일본 내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파친코 산업은 일본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메가더 장군은 일본의 GHQ, 즉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건설하고 일본 정부 위에 군림하며 패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제했습니다. GHQ 정부는 미 정보기관인 CIA를 이용하여 일본의 종교, 언론, 야쿠자, 스포츠, 학생회, 노조, 연예인들, 정치인들 속에 간첩을 심거나 친미 인사로 포섭하는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전한 일본이 다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간혹 일본 정치인들 중에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인물이 나오면 언론이나 노조, 학생운동 세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각된 대표적인 인물이 키시노부스케와 다나카 가쿠에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정치는 패전 이래 한 번도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미군 정부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기, 이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능숙해 일본인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 조선인들의 진출을 음성적으로 지원해서 이들이 일본에서 성장하게 도왔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예능계, 스포츠계, 언론,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조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파친코 트러스트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파친코 기업 대표이사의 국적 중 50%가 한국계, 45%가 조선계였으며 일본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파친코는 5%였습니다. 가장 전성기였던 2005년 일본 파친코 업계가 한 해에 벌어들인 총 매출은 33조 6,420억 엔으로 약 340억 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GDP가 2,166조 원인 정도니까 한국 GDP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대 파친코 기업 순위를 봐도 1989년에는 제일 기업이 18개가 있었으며 1997년에는 24개, 2005년에는 17개나 되었습니다. 특히 업계 1위 기업은 제일동포 기업인 마루하니 수십 년째 2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파친코 업계는 풍부한 자금을 기반으로 야쿠자 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친코는 돈 세탁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 경찰과 검찰로부터 요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제일 조선인들을 처벌하게 된 것은 제일 조선인들이 파친코나 범죄 조직 같은 곳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인데, 제일동포가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된 데는 일본 사회의 차별의식도 한몫을 했습니다. 전후 조선인들은 일본 내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계를 위해 막노동이나 불법적인 사업에서 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 GHQ였습니다. 제일동포야말로 전후 일본이 다시는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동포의 도박사업과 야쿠자 조직은 나날이 성장하여 오늘날 일본의 정치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업을 통해 얻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일본 정치인들을 매수하여 자신들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게 로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동포 야쿠자들은 일본 정계 내에서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대신 처리하는 행동대장 역할도 맡아 함으로써 정치깡패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들의 임무 중 하나는 일본 내에서 활동하던 공산당 당원들이나 간첩들을 색출하여 법의 통제권 바깥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 내에서 제1동포는 미국의 앞잡이이자 일본 정치인들의 뒤지다거리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범죄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특히 파친코 업계는 한때 그 수익의 일부를 북한으로 송금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1993년 7월 29일 무토 카분 전 외무대신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에 의하면 그는 제1조선인들이 경영하는 파친코 사업의 수익 중 일부가 북한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발언하여 한때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무토 카분의 발언을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잘 모르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무토 전 외무대신의 발언은 사실이었습니다. 제1동포 출신 작가 한광조 씨가 쓴 우리 조선 총련의 죄와 벌이에 의하면 전후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만경봉호를 통해 현금 다발을 북으로 보내거나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금 방법 중에 파친코 사업도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파친코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했으며 히라사와 카츠에가 경찰청 보안과장이 되었던 시절에는 전국 공용 선불 카드 제도를 신설하여 파친코의 결제를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로 하게끔 하여 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게 하여 조선용계 파친코 가게의 자금이 북한으로 송금되는 것을 차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나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파친코 산업에 매우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북적인 파친코 가게를 단속하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가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으며 파친코 업계로부터 자금도 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파친코 업계로부터 들어오는 정치 자금이 너무나도 달콤했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히라사와 씨는 통일교와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저널리스트 스즈키 에이트가 작성한 구통일교회 관련 단체와 관계가 있는 현직 국회의원 168명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천주평화연합 행사에 축전을 보내는가 하면 2018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관련 단체 세계평화여성연합에 15,000행을 회비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후 일본의 정치계는 제1동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1동포를 차별하고 박해하는 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환운동을 주도하는 극우단체 리더들 중에도 제1동포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반일, 반환 콘텐츠가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후 일본이 다시는 강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한중일 국가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유럽이나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친북적 활동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이용하는 시민단체들이 겉보기에는 반미, 반일적인 단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미, 친일적 행동을 하는 단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이들의 열성적인 대북송금과 반일운동으로 인해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이를 명분으로 일본 국민들을 성공적으로 설득시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과 동북아시아 전략을 구상하는 파트너십을 맺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지른 가장 큰 매국 행위는 대북송금이 아니라 일본의 무장화입니다. 지금의 좌파 정치인들의 기온을 쫓아 올라가면 친일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친일파를 색출한다고 정치적 이벤트를 벌였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진상규명을 스스로 포기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즉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는 같은 조직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벌이는 정치 공작이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에 부하내동하여 스스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린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